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정말 많은 울림을 받은 책, 인류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저의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할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숙달이라는 키워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이 제시하는 세 가지의 힘과 숙달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1장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 가지의 힘.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이렇게 격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훔치는 힘.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진정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 내체화해야 한다. 한 프로 야구 선수의 아이디어. 충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렸음을 보여준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만 만드는 것을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술을 훔치기 위한 전제.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핵심 포인트는 기술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줄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과 모방의 차이.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식 창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것은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초 능력은 공통분모다.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 세 가지 힘을 문과대, 이과라는 차이에 얽매임이 없이 어느 영역에서나 꼭 필요한 보편적 기초 능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도를 의식하라. 이 세 가지 힘과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약력이다. 요약력은 문과와 이과 계열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요약력이야말로 숙달의 기본인 셈이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약하는 힘의 기본. 이 기본 기술은 알고 있다거나 이해를 하기는 한다거나 또는 대충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오로지 언제든지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자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술이다. 이렇듯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몸으로 익힌 특기를 기반으로 삼은 후에야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2대8 공식은 독서를 통해 2대8 공식을 기술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요약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다. 순간 다독술의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키워드와 질문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내용들이 알아서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감각이 발달해 있다. 인류의 조건 1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3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훔치는 힘입니다. 처음엔 이 단어가 좀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훔친다는 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뭐지?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기 위해선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 내체화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코치의 충고를 들을 때 단순히 이렇게 해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충고 속에 담긴 코치의 경험과 노하우, 즉 암묵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기술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훔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꿰뚫어보고 나에게 맞게 변형하고 궁극적으로 나만의 기술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단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능력, 이게 바로 숙달의 밑바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기술을 훔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제2장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 숙달을 위한 숙달 즉 숙달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숙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단순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숙달의 원리 찾기에 유리한 방정식이다. 기술화의 요령 특정 동작을 언제든 자신에게 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기술화라고 한다면 이 기술화는 철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리더의 코멘트 능력. 지도자의 코멘트 능력은 선수를 보는 안목을 통해 발휘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틀과 오류. 자기 습관이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충고를 아끼지 않는 파트너 또는 스승을 옆에 두는 것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 중 하나다.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틀 자세이다. 기술과 상상력. 눈은 앞을 보고 마음은 뒤로 도라는 말은 신체적 감각을 표현한다고 포함한 표현이다. 자기 본의의 독선적인 자세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식은 잠식해버리기 쉽다. 이것은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생한 시. 공간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다.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는 2장의 내용에서 저자는 숙달을 위한 숙달, 즉 숙달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숙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숙달의 원리를 찾으려 하기보다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단순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숙달의 원리 찾기에 유리한 방정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고 느꼈습니다. 특정 동작을 언제든 자신에게 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화는 철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질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코멘트력이 필요하며 지도자의 코멘트 능력은 선수를 보는 안목을 통해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개념은 바로 이견의 견이었습니다. 일본 숙달론의 백미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무대에서는 눈을 앞에 두고 마음은 뒤에 두라는 제아미에 져서 화경에 나오는 말로 설명됩니다. 이는 결국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정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자기 본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자신과 제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장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 세 번째 장은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기나 틀을 익힐 때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법이 몸에 배는 버릇은 수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버릇을 기술로 발전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걸러내 훈련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로 승화하는 버릇의 기술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숙달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은 기초 체력을 쌓은 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가꾸어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숙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계보의식의 기술화라는 말은 자신이 이어받으려는 계보에 대한 의식 자체를 날마다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순간적인 동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동경하는 마음을 계보의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스타일을 훔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쳐다보기만 하거나 동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디오나 연속사진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움직임과 기술을 작은 단위로 쪼개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영역 초월 인식 능력입니다. 한 분야에서 경험한 숙달의 원리를 다른 영역에 도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통해 얻은 집중력과 끈기를 글쓰기에 적용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흔히 각 분야를 독립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숙달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경험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고의 확장이 아닐까요? 4장 숙달론의 기본서 쓰레즈레 구사. 네 번째 장에서 숙달론의 기본서에서 저자는 달인일수록 공포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숙달의 핵심은 의식을 또렷하게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언가 기술을 얻고자 하면 양적인 축적이 선제되어야 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며 미시적인 집중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에너지를 어디에 분산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리라는 보편성 높은 격언을 제시하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의 질을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숙달론적인 관점을 일상의 다양한 활동 속에 녹여 습관으로 만들며 기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격언화의 효용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문장이나 어휘를 격언화해 두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길러지고 기술 습득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만의 격언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되새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고, 화수분진이도 이런 의미의 채널입니다. 결국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손에 넣는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5장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 5번째 장은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숙달은 곧 기술의 습득이며 이를 위해선 반복, 연습과 함께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숙달의 비결은 집중력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이며 집중력을 의식 조각의 양, 즉 의식의 많고 적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의 의식 조각을 늘리려면 템포가 빠르고 집중의 정도가 강한 환경 속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실행하면 평범한 아이도 고도의 집중을 지속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죠. 5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은 적극적 수동성입니다. 소극적 수동성이 본인과 마음이 맞는 것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면, 적극적 수동성은 다소 인내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 자극이 몸소 깊이 스며들어 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과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용기라는 것도 기술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선천적으로 용감하다. 내 용기가 없다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용기도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저의 적극적 수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장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기. 마지막 6장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기를 통해 숙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인류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스타일이 묻어난다고 말합니다. 기술의 수준을 향상하여 숙달을 이루는 것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긴밀히 연관된다는 거죠. 저자는 집중력과 지속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며, 단순히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키가 매일 글을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몰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집중의 정점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준비 기간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만의 루틴과 시스템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스타일 구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신체적 특성은 기본적인 부분까지 바꾸기는 어렵지만 멋지게 변형해 나갈 수는 있다는 점이 희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책의 마지막 문단에 담겨 있는데요.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더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기질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행복에 이르는 경로는 우주의 별만큼이나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정해진 길만 쫓아다니며 헤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숙달을 이뤄낸 체험은 자신 속의 근거로 자리 잡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숙달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인류의 조건을 찾기. 제가 준비한 인류의 조건 리뷰였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선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는 것은 단순히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진정한 인류의 조건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인류 의조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